이번에 이제 도서출판 서비스를 통해서 양손잡이 경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 경제의 미래라는 부제를 가지고 양손잡이 경제를 펴냈는데요.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께 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그 양손잡이 경제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이제 왼손, 오른손 다 쓰는 사람을 양손잡이하죠. 양손잡이라고 하죠. 그 양손잡이라는 개념을 경제에도 좀 적용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중시하는 이제 보수 정책과 양극화 해소, 분배를 중시하는 진보, 이 둘 다를 좀 다 필요한 정책은 다 가져다 써서 좀 경직되게 이렇게 자꾸 대체하지 말고 필요한 정책은 다 가져다 써서 좀 실용적으로 좀 유연하게 경제를 좀 운영해 보자. 또 그럴 필요성이 굉장히 지금 크다. 뭐 이런 점을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왜 이런 주장을 펴게 됐는지 지금 한국경제 현주소가 그 필요성을 이제 제기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그동안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경제 방역 또 방역 잘 선방해 오다가 최근에 좀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팬데믹 이전부터 한국 경제가 구조적 문제가 있었고 이게 아직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게 참 중요하다. 그 문제 몇 가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잠재 성장률에 지속적하라. 잠재 성장률은 이제 물가 상승을 동반하지 않고 한 경제가 최대치로 성장할 수 있는 일종의 그 경제 성장의 체력이잖아요. 저희 한국 경제가 2000년 초반마다 한 5% 정도가 됐습니다. 실력이. 근데 지금 최근에는 2.5%로 반토막 났죠. 낮아졌고, 최근에 이제 OECD가 전망한 거로 보면 2020년에서 2060년 사이에 평균 1.2%. 뭐 이런 식으로 낮아지기 시작하면 언제 0%가 될지 모르죠. 뭐 이유는 그 명확합니다. 성장률을 구성하는 요소가 인구, 자본, 생산성인데 일단 생산 가능 인구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또 투자도 부진하고 생산성도 좀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중국의 기술 추월이 좀 임박한 좀 위기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이 우리가 앞서가고 중국이 우리를 추격한다. 이게 지금까지 생각이었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2018년에 평가한 기술 수준 보면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76.9, 중국이 76.0, 뭐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기술 격차,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기간으로 표현해 보면 한국도 3.8년, 중국도 3.8년 똑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술 수준이 따라잡힌 거죠. 그리고 이게 2018년 숫자이기 때문에 2019년, 2020년에 중국이 더 앞서갔을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ICT, 지금 중국이 디지털 경제에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과점 상태인데요. ICT 기술, 미래 기술에서는 중국이 지금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추격을 받는다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첨단 기술에서는 중국이 이미 앞서가고 있고요. 우리가 추격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기술 수준에서도 이미 중국에 잡혔습니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전반적인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라든가 뭐 최근에까지 이제 선방해온 그 실력은 한국 경제 실력을 제가 부정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느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모든 정부가 얘기했던 구제 혁파, 규제 혁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동안 정부들이 쭉 해온 일에 누적된 거기 때문에 그 과거의 누적이라고 좀 보면 되겠죠. 현 정부까지 포함해서 지금 세계 경제 포럼이 2019년에 한 경쟁력 평가를 보면 물론 경쟁력 순위에서는 뭐 한국이 중국을 압도하죠. 다만 정부 규제 부담, burden of government regulation 이 항목에 가면 이게 이제 규제가 완화된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중국이 국가사회주의, 국가자본주의를 한다는 중국이 19위고요. 우리나라가 87입니다. 141개국 중 87위. 좀 중하위권이죠.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만큼
정부 규제 부담이 우리 경제에 좀 크다. 중국도 지금 이런데 우리가 좀 규제 좀 풀 필요가 있다. 이런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죠. 성장과 기술 경쟁력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분배, 양극화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양극화 심화인데요. 그림 몇 개를 보여드리겠는데 OECD 회원국의 진위계수 현황, 이쪽 보면 글자가 좀 작은데요. 이쭉 나쁜 순서대로거든요. 쭉 보면 우리나라가 7번째로 좋지 않습니다.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도 좀 떨어지고 분배 상황도 OECD 회원국 중에서 한 7번째로 나쁜 상황. 전반적인 진위계 들어보면 이렇고요. 고령층으로 가면 조금 더 심각하죠. 고령층으로 가면 여기입니다. 한국이 4번째로 나쁩니다. 그리고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로 가면은요,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나쁜 순서로 1등. 그러니까 뭐 성장 잠재력도 좀 떨어지는데 양극화는 더 심각하죠. 이게 뭐 어느 정도 돼야 바람직하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OECD 회원국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하 정도로는요. 그래야 뭐 성장도 좋고 양극화도 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OECD 회원국 내에서 양극화가 상당히 안 좋은 나라, 특히나 고령층으로 갈수록 지금 저희 고령화 속도가 빠른데 고령층으로 갈수록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성장 잠재력도 키우면서 양극화도 완화해야 되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그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는 거죠. 뭐 어느 한쪽이면은 뭐 성장만 키워야 되면 뭐 보수 정책, 뭐 분배만 성장은 괜찮고 분배만 좀 신경 써야 되면 진보 정책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성장 대 분배, 시장 대 정부, 기업 대 노동, 뭐 이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그 이분법적, 종래 이분법적 사고로는 해결이 난망합니다. 지금 성장 체력도 키워야 되고, 기술 경쟁력, 중국이 이미 뭐 추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중국을 쫓아가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술 경쟁력 키워야 되고, 분배도 개선하는 이렇게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실용적인 양손잡이 경제로 가자. 성장을 중시하는 보수 정책, 분배를 중시하는 진보 정책 중 필요한 것은 다 조화시켜서 할 수 있는 총동원해서 이 과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한국 경제가 제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실용적 양손잡이 경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얘기가 나오겠지만은요. 저는 이제 개괄적인 원칙적인 얘기 몇 개를 드리면 산업 현장의 평화를 위한 노사정 대책 필요하죠. 뭐 지금까지 우리 여기에 주력을 해왔는데 물론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기업을 바라보는 긍정적 시선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좀 하자. 이제는 기업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는 점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해야 되겠지만 기업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기 때문에 규제 혁신 정말 명실상부하게 해서 조금 마음껏 뛸 수 있게 좀 해줘야 된다. 그래야 이런 문제의 실마리가 풀린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뭐 경제 어려움을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건 정부가 할 수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 성장의 체력을 키워나가는 건 기업이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자. 대신 기업은 성장의 과실이 지금 뭐 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근로자에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낙수 효과가 없어졌다 이러는데 고객, 근로자, 거래업체,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성장의 과실 공유하는 낙수 효과를 복원하는 데 기업은 협조해라. 이게 사실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입니다. 지난해 미국 재계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건데 우리 전경련과 비슷한 기구인데 주주자본주의의 정원을 선언하고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자본주의로 가자 이런 선언을 했어요. 이게 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렇게 하면 좌파라고 자꾸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우파의 본사인 미국 재계가 이제 주주한테 뭐 배당하고 현금을 많이 주는 그런 주주자본 정원하고 이해관계자 모두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성장의 과실을 같이 나누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가자. 이렇게 미국 재계가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좀 고민할 게 좀 많고 정부도 한국 자본주의를 어디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북유럽의 노르딕 자본주의 모델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노르딕,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죠. 산업정책은 작은 정부를 구현했어요. 상당히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업 행위를 할 수 있게 풀어줍니다. 다만 복지정책은 세율도 높고 여러 가지 정부가 크게 개입을 해서 아주 큰 정부, 그러니까 작은 정부와 큰 정부를 동시에 절묘하게 조화시켰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양손잡이 경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국민들이 행복하고 기업 경쟁력도 강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고 있죠. 그래서 진보 양손잡이 경제의 역사도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진보 보수 어느 한쪽에 완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만 옳다, 보수만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역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현실적 필요가 중요했어요. 현실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해왔습니다. 미국의 공화당 출신, 그러니까 보수 진영인 아이젠하워 대통령, 케인스 정책, 진보적 케인스 정책을 쓴 최초의 공화당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국 전쟁 후에 광역 고속도로망 건설을 정부 지출을 확대했거든요. 또 클린턴 아시죠? 민주당 대통령. 공화당 정책을 쓴 민주당 대통령이에요. 보수 정책을 쓴 민주당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클린턴 그 전에 이제 큰 재정 적자와 많은 정부 부채를 떠안고 출범했거든요. 그 큰 정부의 정원을 선언합니다. 진보 정책을 부정하죠. 금융 규제 완화합니다. 그래서 보수적 정책을 쓴 민주당 대통령. 왜 그러냐? 현실적 필요가 두 사람을 그렇게 몰고 간 거죠. 그래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양손잡이 경제 정책의 실제적 사례를 보여줬고요.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역사적 사례를 보면은요. 한국에 작은 정부가 있었습니까? 보수 정부조차도 상당히 권위적이지 않았나요? 강력한 자원 동원, 또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의 강제 매각 조치, 강력한 물가 통제, 이거 다 보수 정부가 한 것들이거든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힘이 세잖아요. 권위주의적 정부이기 때문에 보수 정부도 기본적으로는 큰 정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진보 정부는 어땠습니까? 물론 진보 정부는 이제 재벌 개혁 또는 그다음에 친노동 정책 이런 정책 면에서 진보적 정책을 추구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법인세 인하라든가 한미 FTA 또 자본시장 개방 같은 보수적 정책도 또 썼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현실적 필요에 따라서 정책을 유연하게 이렇게 대응해온 그런 사례들을 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양손잡이 경제였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진보 보수 어느 한쪽이 옳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역사적 사례는 없습니다. 현실적 필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정작 현안이 이제 발생하면 경직된 대치를 하거든요. 정부 개입이 좀 늘어나면 보수 쪽에서는 반시장적이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에서 시장 자유를 존중하는 그것만 하는 정부가 있었던 적이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수 정부도 큰 정부였거든요. 또 거꾸로 친기업 정책을 좀 펴면 반기획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성장하죠? 기업이 성장의 주역인데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선, 그런 데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중요합니다. 자,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 앞에서 보신 대로 잠재 성장률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계속 가면 언제 0%로 갈지 모릅니다. 중국은 이미 기술 추월을 한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 요즘 얘기하는데 디지털 경제는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유엔에서 자료도 나왔는데 완전히 미국과 중국판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 부분에서는 또 우리가 중국을 추격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가운데 또 양극화도 OECD 회원국 중에 상당히 나쁜 축에 들어가는, 그래서 성장과 분배 모두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겠죠. 우리 지금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또 여러 가지 중국의 기술 이제 추월 또는 이런 상황이 이제 곧 임박해 있고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렇게 느긋하게 이 상황에 대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위기의식을 가지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한국 경제에 활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보 보수 정책 가리지 않고 필요한 것은 가져다 쓰는, 실용적으로 유연하게 가져다 쓰는 양손장비 경제의 길로 가자. 이게 한국적 자본주의의 새 길이다. 뭐 이런 주장을 제가 이 책에서 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여러 가지로 뭐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뭐 이 책이 제기하는 이런 문제 제기가 좀 공감을 얻어서 정책도 좀 실용적으로 운용되고 또 한국적 자본주의의 새 길이 좀 의미 있게 건강하게 찾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